주제 중심의 계획안 작성하기와 이야기 나누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살펴보면 주제 중심의 계획안을 작성하고 일일 교육 계획안과 단위 활동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야기 나누기와 이야기하기의 차이점, 또 수업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중심 계획안 작성하기와 이야기 나누기. 네. 자, 대부분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는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에서부터 선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통합적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껴요. 생활 주제는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으며 경험해야 하는 내용들을 동일한 특성을 중심으로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생활 주제 탐색은 물론 생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선정 방법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고 생활 주제에 대한 개념을 설정합니다. 생활 주제를 이제 탐색을 하는 거를 살펴보면 대부분 교사가 계획안을 작성해라 그러면 이제 연간 계획안부터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계획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뭐 월간 교육 계획안이에요. 그래서 연간 계획안을 가지고 월간 교육안을 파생하게 되죠. 주제 중심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면 월간 계획안이 곧 주제 중심의 계획안이 되는 겁니다. 주제에 따라 뭐 짧거나 길게도 진행하지만 대체로 주제 중심 교육 계획도 월간 교육 계획에 따라 보통 4에서 5주를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제 중심 교육 계획안을 월간 계획안이라고 여기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제 중심 교육 계획안을 잘 구성하면 주간 교육 계획안, 일일 교육 계획안을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주제망을 구성하고 또 생활 주제 중심의 개요를 제시합니다. 이제 주제 중심으로 이제 계획을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4에서 5주를 기본으로 하지만 뭐 프로젝트 수업이나 이런 걸 채택해서 하는 경우에는 심지어는 뭐 16주를 진행하기도 해요. 이거는 꼭 이렇게 4에서 5주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제 주제를 선택할 때에는 선생님이 이제 주제를 공들여서 작성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이제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주간교육계획안, 일일교육계획안, 단위교육안이 다 산으로 가요. 그래서 주제 선정할 때는 어떤 게 가치 있는 주제인지, 또 주제명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또 주제에 대한 전개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주제 선정 이유는 무엇인지, 유아의 흥미를 가져가면서 또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 단계에서. 그리고 주제에 따른 개념과 목표는 어떻게 다른지, 누리과정과 관련 요소는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정된 주제를 근거로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은 이제 교과서에 140페이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2에서 3년 정도를 다녀요. 유치원에 만 3, 4, 5세. 동일한 주제를 계속 수업을 해요. 그 달이 되면. 뭐 5월을 예를 들면 뭐 나와 가족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나선언적 발달을 이루지 않으면 만 3세에 했던 가족과 만 5세에 했던 가족의 주제는 같지만 내용은 달라야 되는 거죠. 컨텐츠를. 그래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찾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리과정 지도서에서 보면 생활 주제를 그대로 하기보다는 실정에 맞는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누리과정과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은 예를 들면 뭐 우주라는 단어는 아이들한테 흥미롭기는 해요. 근데 이게 생활과 관련이 있느냐? 이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유아들이 경험한 부분이 적겠죠. 주로 간접적인 책이나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단어는 조금 생각을 해서 넣어야 합니다. 또 유아가 흥미 있어 하는가?
예, 그리고 호기심을 끌 수 있는가, 또 발달에 적합하며 발달과 연관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 유아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가, 또 누리과정의 생활 영역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 또 유치원의 실정이나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가, 또 문화와 사회의 가치, 요구를 고려하여야 하는가, 시사적이거나 세계적인 화제가 되는 것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전 세계적인 올림픽이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예, 이런 것들도 주제로 갖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생활 수재 선정의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유아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다음 생활 주제로 옮겨가게 되었는지를 여러 가지 사항을 첨가해서 생활 주제 선정에 대한 동기를 설명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바깥에 산책을 나갔는데 유아들이 봄꽃보다 바다가 기어다니는 개미에 줄지어 가는 행렬에 관심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봄에 대해서 봄 동물 중에 이제 개미를 선정하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유아한테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산정되어서 진행되었을 때는 유아에게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그 다음은 설명을 합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하냐? 햇님 날린 동화를 노래극으로 표현했던 동화들은 거기 이제 동화의 내용 중에 보면 수수밭에 수수대가 붉은 것은 호랑이가 떨어져서 호랑이 피가 묻었기 때문이라는 데에 큰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수수밭이 뭐지? 수수가 왜 빨갛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추석을 지내고 온 다음이었는데 수수에 관심이 가게 되면서 곡식에 대한 주제가 전개가 된 거죠. 동기는 어쨌든 동북에서 말하는 그림책의 내용이었지만 수수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추수에 관심을 갖고 농사 짓는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 선생님이 이제 곡식 주제를 하게 됐다. 이로 인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표현하는 태도를 기를 수도 있겠다 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활 주제가 선정이 됐으면 개념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은 목표와 다르게 주제 속에 내포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목표는 주제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을 지식기능 태도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42페이지 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개념은 사실이죠. 곡식을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날씨의 변화로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라진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를 목표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라진 것을 보고 날씨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곤충이 있다. 자, 목표를 전환하면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곤충의 특징을 알고 생김새를 구분할 수 있다. 다르죠? 그죠? 개념과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개념 기술을 쭉 한 다음에 목표를 기술해 보는 것을 훈련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제 개념 설정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43페이지에 곡식을 가지고 가을, 궁금한 동식물 이렇게 요목화를 했어요. 식물과 우리 생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맛있는 음식과 영양. 그래서 여기 소주제를 가지고 일일 교육관이 구성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생활 주제만 구성하기인데요. 이것도 144페이지의 표를 예시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제 곡식에 대한 소주제에 관련된 활동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활동명을 가지고 일일 계획안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짧게 다루는데요. PPT에서는 요 이제 주제망을 가지고 146페이지에 주간교육계획안이 만들어져요. 제가 이거 한번 구성하기 연습을 선생님들하고 해보면 처음에 이제 이 초보 교사들은 하루에 활동을 몇 개 할 수 있는지 구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실습 나가면 알죠. 하루에 몇 개 정도 하던가요? 담임 수업을. 자유선택 활동 시간 빼고 두세 개 정도예요, 하루에.
예, 두세 개 정도면 못해요. 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매일매일 루틴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147페이지에 이제 계획안을 보시면 소주제에 관련된 월요일 날은 자유선택 활동에 이제 쭉 보시고 이야기 나누기, 음악, 미술 세 가지 활동을 한 거예요. 이야기 나누기는 곡식에 대해, 그러니까 소주제가 곡식에 대한 이전 경험 나누어야죠. 그러니까 이야기 나누기도 똑같이 곡식에 대한 이전 경험을 나누기 하고요. 음악은 다양한 노을을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고 미술에서는 이제 전체 생활 주제는 어쨌든 가을에 관련된 거니까 낙엽으로 곤충을 꾸몄어요. 활동을 이렇게 세 가지씩 집어 넣어서 주간 교육 계획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뚝딱 짤 수 있어야 돼요. 연안, 주안, 연안, 월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안을 구성하고 단위 수업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일 교육 계획안을 이제 주안까지 짰으면 일일 교육 계획안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일일 교육 계획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각각의 단위 활동 수업 계획안이 들어있죠. 그래서 일일 교육 계획안 작성 방법은 주간 교육 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는데 그 안에는 생활 주제, 소주제, 그날의 교육 목표, 또 교육 내용, 활동 방법, 준비물, 소요 시간 등을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칙을 사용해야 되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침에 9시 반에 등원 지도를 하고 10시 30분까지 자연선택 활동을 했어요. 이게 매일매일 내용만 달라지고 시간은 비슷해야 돼요. 아이가 자기의 삶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밥을 11시 반에 먹었으면 다음 날도 11시 반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식사 시간이 1시간이면 내일도 1시간. 그런 게 일관성이에요. 그리고 균형성. 균형성은 뭐예요?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이 안배가 돼야 돼요. 하루 종일 교실에 앉아만 있는 활동을 한다. 동시 감상한 다음에 새 노래 배우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뭐 앉아서 할 수 있는 언어 활동을 했다. 아이가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동적인 정적인 활동을 안배를 하셔야 되고 집단의 크기도 대집단, 소집단, 중집단, 뭐 개별 이런 것들이 균형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이제 시간성 또 주의해야 되고 이제 주도성, 유아 주도냐, 교사 주도냐 이런 것들도 안배를 하셔야 되고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뭐 봄 나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날씨가 비가 오고 막 천둥이 쳐. 그럼 봄 나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천둥이 꽝꽝 우르르 꽝꽝 치니까 날씨의 변화라던가. 에이, 그리고 막, 뭐, 만옷의 친구들은 막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막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선생님한테. 예. 그래서 이런 날씨에 따라서 또 융통성 있게 주제를 살짝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짜는데요. 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짜져 있는 일일 계획안은 있어도 변수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런 걸 좀 잘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실외 놀이도 적절히 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 교육계획 안에서는 이런 5가지의 특징을 잘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수업 이제 활동이 있어요. 일일 교육계획안은 예시가 이제 150페이지, 151페이지, 153페이지 쭉 이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목표에 대해서 쭉 쓰시고요. 평가도 해야 돼요. 각 활동에 대한 평가가 예, 이 일기예간 양식을 평가를 하는 게 맨 밑에 있는데요. 보통은 우측의 자료 및 유의점에 여기다가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각각 활동. 그래서 다음을 교육을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반성적 사고는. 뭐 어떤 원 같은 경우에는 잘 된 점은 파란색, 고쳐야 될 점은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해서 다음 연도에 내가 또 참고를 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일계획안 안에 아까 단위 수업 몇 개 한다? 두세 개 정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단위 수업 활동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숱하게 했던 이 단위 수업 안이에요. 유아 미술 교육에서는 미술 수업 계획안, 유아 언어 교육에서는 언어 수업 계획안, 이 항상 들었던 게 뭐예요? 도입, 전개, 마무리. 세 단계가 있다고 했죠. 수업 계획안 작성 방법을 살펴보면 도입 단계는 어떤 단계? 예, 전체 활동의 10%. 근데 이건 자료 된 듯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도입이 좀 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왜? 유아 집중력이 짧고 유아들은 흥미가 없으면 하지 않아요. 성인들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요때에 주의를 확 환기하기 위해서 손인형을 사용한다던가 궁금이 상자를 사용한다던가 가림판에다가 그림을 가려서 부분만 보여준다던가 그래서 이 수업 기술이 진짜 많이 필요한 게 이 도입 단계예요. 너무 이제 과하게 손유이나 챈트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또 주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 경험을 인지시켜서 또 이전 시간 경험으로 도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개는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단계죠.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과제 순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물, 구체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수께끼나 비밀 주머니 같은 것도 사용하고요. 또 아이들한테 이제 얼마나 습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걸 찾아보게 하거나 나와서 이제 붙여보게 하거나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좋겠죠. 재밌으면서도 본인이 습득한 거를 알려주는 기회를 주는 게 유아한테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선생님이 다양한 자료. TC보다는 C1, C2, C3 유아끼리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는 전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마무리 단계에서는 정리 단계를 얘기하는데 활동을 정리하고 활동해온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또 목표가 달성됐는지의 확인 질문이 또 필요해요. 네. 그리고 뭐든지 느낌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는데 느낌은 예술 활동을 했을 때 물어보고요. 뭐 이야기 나누기 할 때 힘들은 점은 없었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질문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마무리도 단위 수업 안에 따라 다르게 조금씩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아들이 자기가 배운 거를 수정하고 또 확장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용도 할 수 있죠.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이 단계가 끝나면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요. 보통은 단위 수업을 두 개를 붙여서 많이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계 수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두 개의 단위 수업을 붙일 때는 앞에 수업이 도입 전개 마무리면 뒤에 수업을 마무리를 삭제하고 도입 전개 마무리가 돼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수업을 도입 전개 마무리하고 뒤에 수업을 전개 없이 도입 없이 전개 마무리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활동이 일어나는 거를 전위 활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단계가 있다는 거 유의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평가하기예요. 활동이 끝나려 할 때 평가하는 것으로 한번 요약하거나 정리하고 또 가장 즐거웠다면 어떤 게 즐거웠는지 어떤 게 더 재미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이야기 나누기예요. 이야기 나누기는 일상적인 대화는 구별이 좀 되죠. 교사가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 실행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배우고 기꺼이 나누는 이야기 나누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게 포인트예요. 사고하기, 의사소통하기, 공유하기, 관계 맺기 등을 배움으로써 삶의 변화되는 것에 중점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적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게 이야기 나누기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아의 경험과 현재 경험을 통합시켜서 재구성하고 이를 다시 미래의 경험으로까지 통합시켜 주는 일, 또 유아와 유아 간의 경험을 통합시켜 지식과 개념을 또 확장하는 일, 교사와 유아의 경험을 연결하여 통합시키는 일, 다양하게 통합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야기하기를 해요. 이야기하기는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불평등 관계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청자는. 근데 이야기 나누기라고 했죠. 교사는 가르치는 자로 배우는 자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역할이 의견을 얘기하고 듣고 그리고 유아들끼리 또 의견이 교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이 유아일 수도 있죠.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데서는 모두가 평등 관계고 배우는 자, 가르치는 자의 경계가 없어서 서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듣는 기술과 말하는 기술을 공평하게 요구되고 토론과 논쟁을 통해 격려하는 매우 개방적인 대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158페이지에 표 5-1을 한번 보시면 이야기하기와 이야기 나누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다면 이야기 나누기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과 습득 그 자체보다는 유아가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을 이야기하는 동안 올바른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언어 표현력과 관계를 증진하며 지식과 정보 및 사물을 공유하는 태도를 기르고 궁극적으로는 개개 유아의 사고 능력이 향상되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이다. 예, 이야기 나누기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이야기하기에서 활동 주제는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제나 상황이 선정되고 또 정해진 주제는 특정 시기에 고정되어 획일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야기 나누기에서는 특정 시기 관계없이 교사 유아 간의 합의에 따라 주제나 상황이 선정되고 활동 중에라도 당사자들의 관심이 바뀌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진행 중이던 주제가 유보 전이 심화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역할도 교사 말하는 사람, 유아 듣는 사람이 아닌 말하거나 듣는 사람이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유아가 될 수도 있고 평등 관계인 게 이야기 나누기다. 또 교사와 유아는 잘 말하고 잘 듣는 기술과 맥락을 이용하고 적절하게 질문하는 기술도 습득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하기에서는 그냥 잘 들으면 돼요. 근데 말하는 기술까지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 나누기의 효과가 굉장하죠. 그리고 역동적인 분위기에서는 적극적 경청. 왜냐면 내가 말을 하고 질문하려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논쟁이 허용되는 개방적 분위기. 예, 그런 것들이 다르고 또 교사의 역할은 계획은 있지만 유아의 마음과 생각의 흐름을 읽으면서 즉흥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유아의 생각이 열리고 공유되도록 격려를 합니다. 이야기 나누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집단의 크기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대집단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1대1 상호작용이 쉽진 않아요. 유아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자칫 너무 많이 기다리면 지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룹별로 중집단으로 좀 한 반을 뚝 반으로 잘라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2번씩 이야기 나누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좀 번거롭겠지만 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겠죠. 두 번째는 대상 연령에 따라 시간을 분배를 하셔야 돼요. 주의 집중 시간이 연령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2학기 되면 더 잘 집중합니다. 만 3세인 경우에는 10에서 15분, 만 4세는 15에서 20분, 만 5세는 20에서 25분. 예, 그리고 2학기가 되면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수업을 합니다. 또 장소와 대형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교실의 가장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죠. 예,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서 하게 되면 유아 손이 닿는 곳에 장난감, 교구, 게시물 이런 것들이 보이면 집중력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교실 안에 카페트가 있는 조용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뭐 다른 장소에서도 이야기 나누기 할 수 있죠. 숲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놀이터 가서도 할 수 있고 강당 가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교수 매체를 함께 사용해야 유아가 흥미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형은 반원으로 이제 앉아서 하지만 인원이 많을 경우 앞줄은 카페트, 뒷줄은 의자, 디귿자 배치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해요. 20명이 넘어갈 때는. 그래서 유아들하고 교사 사이에 다른 친구가 중간에 방해 요소가 돼서는 안 돼요. 겹쳐 앉히면은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교사 유아의 시각에 방해가 없이 앉으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또 사전에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책이나 인터넷 보고 유아들이 더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유아가 주제에 대해 사력 있게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게 질문 유형을 적절히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업의 실제는 이제 161페이지부터 이제 연령별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좀 주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교사가 상호작용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야기 나누기는 대소집단 활동에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주말 지낸 이야기나 새로운 소식 전하기, 새로운 교구 소개하기, 만약에 교실의 갈등 상황에 대한 주제 토론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 나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위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하기도 하면서 빈번하게 횟수로 많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이야기 나누기입니다.